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내용을 소개해주기 위해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마음은 늘 여유롭지만 일정은 늘 바쁜 분이죠.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뭐 때문에 바쁘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네. 지금 태진 앵커가 말을 못할 정도로 예. 상당히 바빴는데요. 코너 진행할 때 왜 청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공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몇 개가 있는데요. 나이가 29세로 청년이라는 거, 젊은 사람이라는 걸 29세라는 딱 법으로 끊었었는데 참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쵸. 예, 몇 달 먼저 태어났다고 어른이고 몇 달 늦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어린이들 취급을 받고 청년으로 취급을 받고. 근데 말이 34세지 요즘 보면은요 34세도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이 젊은 후배들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예전에는 40대면은 다 노인네 취급받았지만 이제 그게 안 그렇잖아요. 네. 34살이라도 이제는 뭐를 찾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나이대가 워낙 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적기에 오히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34살까지 늘린 거는 정말 잘한 거고요. 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취재를 하고 또 전달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진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취지의 일들이 많이 생겨서 바쁘시다. 이거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오늘은 식지 않는 공무원 취업 시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죠. 네, 34살의 청년이 돼도 그때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가까운데 이 노량진이 있습니다. 노량진은 학원가. 수산시장도 유명하지만은 역시 전통적인 학원가로 유명하고요. 노량진 학원가 그러면은 언젠가부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컵밥. 컵밥. 네. 예, 컵밥이라는 게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 예, 솔직히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좀 특이하고 맛있는데 예. 컵밥이 바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싸게 한 끼를 정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한 끼를 때우려고 먹는 게 사실 컵밥이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든든한 친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결국에는 지상 목표는 대부분들이 공무원을 꿈꾸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식지 않는 공무원 네. 시험 열기라는 제목을 한번 좀 소식을 전달할까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대학생들만 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벌써 졸업한 지 꽤 됐지만은 그때도 주변에 있는 많은 선후배들이 공무원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 가지 공무원 중에서도 물론 급수에 따라서 많이 좀 강도 차이는 있지만은 네.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 최근에 조사를 좀 보니까요. 대학생 5명 중 3명 이상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꽤 많네요. 네, 구체적으로 네. 좀 내용을 좀 세분화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지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 27.9%, 그리고 준비를 했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뒀다는 응답자가 32.5%. 예. 결국 이런 거를 다 합쳐보면은 대학생 5명 중에 3명이 공무원 시험을 계획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에 반해서 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채 4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 취업 시장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들 때문에 공무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공무원도 알고 보면 분야가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야도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공무원도 정말 준비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요. 직장인이라고 다 회사원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아빠 뭐 하세요? 회사원 다녀. 뭔데 회사가? 예. 근데 무조건 회사원에서 통했는데 공무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급수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는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학생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이 67%로 가장 많았고요. 예. 7급이 29.4%, 그리고 3.6% 5급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5급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행시. 예, 행시. 상당히 좀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9급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응시하는 과목들도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행정직이나 세무, 우리가 보통 그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천에 있는 중앙청사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일반 행정직을 67%가 가장 많이 응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이라든지 출입국 관리 같은 공안, 네. 요즘 특히 이런 공안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평판도 높아지고 보수도 높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한 15% 가까이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은 다 이 문과만 응시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기술직의 고위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기계직이라든지 아니면 전기기술 관련돼서 그런 기술직의 공무원을 지금 응시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 하면은 이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은 이 주변 사람들 이 욕 아닌 욕을 할 때 예. 그냥 공무원이나 되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예전에. 최대의 칭찬이지만은 네. 예, 그거는 이 주변에서 보면은 이 공무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편안하지만은 조금 어떨 때 보면은 좀 나태하기도 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고요. 정말 안정적이지만은 조금 이렇게 생활에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예전처럼 뭐 도전 정신이라든지 나의 끼와 열정을 발휘한다기보다도 평생 안정적으로 내가 내 일을 좀 찾고 싶을 때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문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공무원 아까 제가 6급, 뭐 7급, 5급 얘기했지만은 사실 5급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뭐 6급은 좀 덜하고 7급은 덜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9급을 준비하나 7급을 준비하나 5급을 준비하나 사실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 단순히 거기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좀 노력의 차이가 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조사해 봤더니 1년에서 2년 사이가 42.4%로 가장 많았고요. 6개월에서 1년이 26%인데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본인의 어떤 생활 여건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겹쳐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단기 준비생들이 많고 실제 공무원을 내가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공무원 고시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1년, 2년을 준비해서 할 정도로 공무원 시험이 어렵냐 하고 물어봤더니 네. 실제로 53.3%가 공무원 시험이 일반 취업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체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본인이 체감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낀 거는 예전보다 경쟁률도 치열해지고요. 또 사회적인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더 커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일반 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공무원 시험은 조금 더 과정도 더 간단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평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똑같이 시험이 나오더라도요. 경쟁률이 높으면은 이거 내가 시험 과목을 아니면 급수를 잘못 선택했나라고 이제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일반 시험이나 뭐 인적성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그 상식 시험은 거의 같지만은 공무원 말 그대로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 심적감에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더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렵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심적인 압박감이 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앞서서 대학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알고 보면 오늘이 서울시 공무원의 마감일이라고 하죠. 모집 마감일? 네. 예, 서울시 상당히 좋은 직장입니다. 저도 서울시 출입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감명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예. 제가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이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서울시 출입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정부 부처라든지 서울시 출입하기 전에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배타적이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같이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상당히 고난이도와 상당히 이해상충하는 부분들을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똑똑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구직자 사이에서도 확산이 되니까 응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채용 인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7급에서 9급 공무원이 한 1,100여 명을 이제 선발을 하고요. 아까 일정 말씀드렸지만은 27일부터 31일 오늘까지 오늘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필기 시험은 9월 7일 날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분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직군이 957명으로 가장 많고요. 연구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7급이 37명, 그다음에 8급과 9급 또 한 700명 정도 뽑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구 관련 직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나 더 연구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 직군으로 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준비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5월 31일 날 마감을 하고 9월 7일 날 필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이 3개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서울시 공무원 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당락지는 중요한 3개월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또 이번에도 역시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방대 할당제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아니면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 구직 기회라든지 이 채용의 기회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거는 단순히 심정적인 게 아니고 각종 통계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공고 사항도 내고 지도를 펼치고 있지만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할당. 할당이 뭐냐면은 어느 기관에서는 몇 %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해라라고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이제 이 채용을 시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처리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비중이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9급은 포함되지 않고요. 앞으로 선발하게 되는 5급과 7급의 이 공개 경종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할당제라는 게 한 일견 좋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조금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게요. 예. 이렇게 할당제를 주면은 상대적으로 좀 준비를 좀 덜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지방대 출신의 할당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겠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공고사. 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은 빨간불에서 출발하지 않고 파란불에서 가야 되는데 빨간불에서 가면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공고라는 게 안 지켜도 그만이었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도 그냥 안 지켜도 그만이었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내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방대 출신의 채용 인원이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도 못 미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5% 이상은 추가로 선발을 하도록 지금 법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원래 목표는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인재를 30% 이상을 좀 채우는 걸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이 높이고 실제 숫자가 높아지는 실제 채용으로 많이 이어질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대 학생들만 더 기회 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 자리 그렇게 일부러 뺏어가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고졸 채용 확산한다고 그랬더니 대졸자들이 지금 대졸자들도 입사하기 어렵고 취업하기 어려운데 네. 또 고졸자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리는 더 줄어든다. 고령자 정년 연장을 해서 이 고령자 근로자들을 더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청년 취업도 문제인데 무슨 나이 드신 분들까지 먼저 챙기느냐.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취업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지방대를 또 이렇게 할당을 한다든지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느냐. 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나중에는 서울대 출신 학생들의 또 할당제를 더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네티즌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갑론을박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급한 불을 먼저 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의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고용률을 끌어올린 다음에 좀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좀 운영의 묘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시간제 공무원은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시간제 근로제 진짜 이것도 또 뜨거운 화두인데요. 예. 공무원들은 전형적인 9 to 5입니다. 9시에 출근을 5시 물론 퇴근. 뭐 7시에 출근을 뭐 대다수 하고 있지만은 전형적으로 풀타임을 이제 뛰는 정규직 근로자인데 정규직 근로 공무 생활을 하다가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잠깐 휴직을 했었을 때 그 비는 자리를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실히 채우면 되는데 공무원은 그게 안 되거든요. 고시가 있어가지고 그 고시 내에 응시를 하고 이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의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비는 자리에 한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들을 더 많이 선발한다라는 게 지금 기간제 공무원 확대라든지 그런 그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무원의 인기가 많은 것이 고용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그쵸. 것인데 이렇게 시간제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언뜻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좀 서로 상충이 되고 좀 배치가 되는 문제가 있죠. 네. 예, 공무원들은 평생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를 뺏기면서까지 다른 시간제 근로 공무원들이 또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자리는 부득이하게 본인이 지금 일을 못하게 하는 자리. 부득이하게. 가사라든지 네. 육아라든지 출산 문제 때문에 자리를 빌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풀타임 공무원보다는 약간 내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래도 공무를 좀 하고 싶은 급여는 좀 적게 받고 보수는 적게 받지만은 계속 공무직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응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공무원 조직 형태를 깨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방한한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개 일자리를 줄여서 그중에 줄여서 30개를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주고 70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100개는 그대로 놔두고 130개로 30개를 늘리고 그중에 30개를 기간제 근로로 채우겠다. 시간제 근로로 채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태의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근로시간의 변화가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희 씨가 염려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제도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이제 또 보강을 해서 또 설명을 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네.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아니면은 이 시간제 근로라든지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고용의 안정과 이제 사회 보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사회 보장, 4대 보험을 적용시키는 사업장이 있지만은 네. 대부분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제대로 지금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 그런 사회 보험을 보장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은 적고 그다음에 보수는 약간 적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기존의 정규직에 상응하는 만큼의 사회 보장 보험 다 4대 보험 다 적용을 받고요. 네. 그런 식의 보장 제도는 똑같이 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고 정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이 정책상에는 좀 부작용이 없을지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요. 제일 큰 부작용은요. 남용이고요. 남용. 오해입니다. 아. 네. 그 공무원 관련돼서 기간제, 시간제 근로제를 늘리는 거 공공기관이나 이 산하기관들까지는 어떻게 좀 잘 진행을 하겠지만은 이게 자칫 민간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확대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언젠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찬물을 껴는 게 아니냐. 아, 일단은 많은 사람만 일단 채우면 된다. 네.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얼마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지금 많이 채용하라 그러는데 그 많이 채우는 부분을 그냥 시간제 근로제. 그거를 그냥 많이 채워서 결국 숫자만 채우는 그런 좀 폐단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또 강력한 지도 감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무원 시험에 관련한 A to G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떤 제도상의 부작용이라든지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자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도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공무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9급이나 7급이나 5급이나 다 똑같이 시험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편할 것 같아서 공무원 조직을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절대 오산이고요. 정말 사명감과 함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무원 좀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또 자리를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박준식 기자님 피프렌 이슈 나와주셔서 네.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